자, 드디어 선생님과 함께하는 영상 수업이 시작됐어요. 자, 이 영상을 보통 우리가 디딤 영상이라고 하거든요. 자, 디딤 영상을 꼭 보시고 디딤 영상을 보면서 여러분이 받은 학습지에 꼭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이 올해 얘기했던 선생님의 말을 줄이겠다고 했던 것은 기존의 강의 중심의 수동적인 학습에서 여러분 중심의 참여 수업을 늘리기 위해서 선생님의 얘기를 좀 줄이고 여러분의 학습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시작한 수업입니다. 그래서 기존 방식의 교실에서 수업을 듣고 집에서 뭐 숙제를 하거나 과제를 해오는 방식이 아니고 집에서 먼저 선생님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디딤 영상을 보고 교실에서 돌아와서 이 디딤 영상을 근거로 활동을 하는 수업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첫 번째 디딤 영상 수업을 시작해 볼까요? 자, 학습 목표로는 시간 자원이 왜 중요한가? 그다음에 생활 시간을 어떻게 분류할 수 있는가? 우리는 시간 관리 과정을 어떻게 우리의 시간을 계획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지 공부해 봅시다. 자, 먼저 시간이라는 녀석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우리의 시간을 잘 관리할 수 있겠죠. 그럼 시간의 특성을 한번 정리해 보죠. 자, 시간의 가장 큰 특성은 누구나 못생겼건 잘생겼건 공부를 잘하건 못하건 모두에게 똑같이 24시간이라는 시간이 주어진다는 거죠. 넌 얼굴이 예쁘니까 한 40시간 써라. 그래도 쓸 수가 없죠. 24시간밖에. 너는 공부를 못하니까 한 10시간만 써. 하지만 24시간이 주어지죠. 자, 똑같이 24시간이 주어진다는 거 공평하죠. 그리고 시간의 형태가 없죠. 하지만 우리는 측정할 수 있어요. 글씨가 잘 안 써지네요. 측정할 수 있죠. 어떻게? 시계를 통해서. 네, 형태는 없으나 시간은 측정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사람이나 상황에 따라서 이 시간이 많다, 적다를 다르게 느끼죠. 지금 이 디딤 영상을 보고 있는 게 지루하다? 그러면 시간이 아주 느리게 가는 것처럼, 시간이 아주 긴 것처럼 느끼지만 너무 재밌다. 선생님 목소리가 너무 마음에 든다. 그러면 이 시간은 아주 짧게 느껴질 거예요. 자, 시간은 상황이나 사람에 따라 다르게 느껴진다는 거. 그리고 시간을 저축하거나 남에게 팔거나 다시 되돌리거나 할 수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시간은 우리가 노력해가지고 얻은 뭐 돈이나 다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낭비하기가 쉬워지죠. 그리고 시간은 절대 혼자 지나가지 않습니다. 다른 자원과 함께 지나가요. 이거를 좀 어려운 말로 시간의 통합성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시간이 혼자 쑥 지나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선생님이 이 영상을 찍는 데 필요한 카메라, 수업 자료, 또 선생님의 목소리 이런 것들이 사용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시간은 다른 선생님의 인적 자원인 목소리라든지 또 물적 자원인 카메라, 수업 자료 이런 것들이 함께 가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도 시간은 다른 거와 같이 가요. 어떻게? 여러분 숨 쉬죠? 숨을 쉬는 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적 자원 중에 하나예요. 그럼 인적 자원과 함께도 시간은 지나가기 때문에 다른 자원과 함께 사용되는 통합성을 갖고 있어요. 자, 그러면 생활 시간, 우리가 사는데 필요한 24시간을 생활 시간으로 분류를 한다면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어요. 생리적 생활 시간과 노동 생활 시간과 여가 생활 시간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인지 한번 보죠. 자, 첫 번째로 생리적 생활 시간은 우리가 뭔가 일을 하려면 에너지가 필요하죠. 에너지를 충전하거나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또는 에너지를 얻었다는 얘기는 결국 살아있다는 얘기죠.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보내는 데 쓰는 시간을 생리적 생활 시간이라고 해요. 자, 잠자는 거, 먹는 거, 씻는 거, 싸는 거, 옷 입는 거.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 거, 약을 사 먹는 거, 휴식하는 거. 여기서 말하는 휴식 좀 주의해야 돼요. 여러분이 여기서 많이 틀리는데 여기서 말하는 휴식은 자 여러분 휴식은 뭐 하죠? 게임해요. 뭐 스마트폰을 봐요. TV를 봐요. 이런 휴식을 얘기하지 않아요. 여기서 말하는 휴식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뒹굴뒹굴 있거나 그냥 침대에 누워 있거나 하는 것들을 휴식이라고 여기서 언급을 해요. 시간에서는 그걸 주의해 주세요. 선생님이 미리 좀 연습을 하다 보니까 이게 써져 있네요. 자, 노동생활 시간이에요. 노동생활 시간은 우리가 아까 얻었던 생리적 생활시에서 얻었던 에너지를 소비해버리는 시간. 약간 강제성을 띠기도 해요. 자, 여러분 부모님이 일을 하시는데 들어간 시간, 직업노동 시간, 일을 가기 위해서 출근, 퇴근하는 시간, 그 다음에 일을 직접 하는 시간, 그 밖에 일들을 하는 시간들을 직업노동 시간이라 하고 집안일을 하는 시간, 그걸 가사노동 시간, 우리가 가장 관련 있는 학교생활 시간은 등하교 시간, 그 다음에 수업을 받는 시간, 지금처럼 디딤 영상을 보는 시간 등등이 학교생활 시간에 들어가요. 자, 세 번째로 여가생활 시간은 생리적 노동 시간과 생리적 생활 시간과 노동 생활 시간을 합친 걸 제외하고 나머지 여러분이 마음껏 쓸 수 있는 시간을 여가 생활 시간이라고 해요. 자, 여기에 근데 주의할 거. 여기서 독서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독서는 예를 들어서 담임선생님이 아침에 조회 시간에 무조건 너희는 5분씩 책을 읽어라. 그래서 독서를 했어요. 이거는 여가 생활 시간이라고 안 해요. 이런 경우는 무슨 시간이냐면 노동생활 시간에 들어가고 여기서 말하는 독서는 여러분이 원해서 내가 너무 읽고 싶어서 읽는 시간, 시간이 남아서 책을 읽는 시간을 얘기해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봉사 역시도 학교에서 봉사활동 시간이니까 봉사해라, 대청소하자 했을 때 봉사는 여기서 말하는 봉사는 노동생활 시간, 학교생활 시간하고 흡사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봉사는 내가 너무 남을 돕고 싶어가지고 내 가외의 시간에 봉사활동을 가는 걸 얘기를 해요. 자, 한 가지 좀 설명할게요. 시간의 종류, 그러니까 시간의 종류, 생활 시간의 종류가 아니고 시간의 종류로 설명을 했을 때 여기서 말하는 고정시간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생리적 생활 시간, 뭐 밥 먹거나 자거나 또 노동생활 시간, 학교에 등하교 하거나 우리 시간 정해져 있죠. 이건 여러분이 바꾸고 싶어도 바꿀 수 없는 시간이죠. 이런 시간을 보통 고정시간이라고 해요. 그리고 고정시간을 제외하고 여러분 마음껏 쓸 수 있는 시간, 방금 전에 생활시간 분류할 때 여가생활시간에 해당하는 가용시간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고정생활시간과 여가시간 사이에 있는 5분에서 10분, 15분, 20분 이런 시간, 남는 시간, 짜투리 시간이라고 하죠. 이런 시간을 짜투리 시간이라고 해요. 이렇게 시간의 종류가 나눠진다는 거 참고로 좀 알아두세요. 자, 그러면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좀 중요하겠죠. 자, 처음에 해야 될 일은 뭘 해야 되냐 이거죠. 그 시간에. 자, 목표를 설정하는 거예요. 그게 장기적인 목표. 내가 커서 어떤 사람이 되겠다. 또는 중기적인 목표. 내가 2학년 때 성적을 올리겠다. 단기적인 목표. 내일 당장 내가 내일 당장 운동으로 1kg를 빼겠다.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죠. 자, 그 다음에 계획하는 거예요. 계획 시간을 계획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하는 일들의 우선순위를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다시 자세히 설명할게요. 세 번째로 실행하게요. 직접 우리가 계획한 것들을 직접 실행해 보는 거죠. 그리고 실행하고 나서 제대로 했는지, 시간을 낭비하지는 않았는지, 시간이 부족하진 않았는지를 평가하는 이 과정을 거쳐서 시간을 관리할 때 효율적으로 시간을 관리해요. 한번 자세히 볼게요. 자, 먼저 목표를 설정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자, 여러분이 원하는 단기 목표든지 중기 목표든 장기 목표들을 세우는데 그 목표는 되게 명확해야 돼요. 그냥 시간을 알뜰하게 쓰자 이게 아니라
뭐 공부하는 시간은 얼만큼, 뭐 하루에 몇 시간 하자. 뭐 TV 보는 시간, 뭐 게임하는 시간을 몇 시간 줄이자. 이런 식으로 명확해야 되고요. 그럼 측정이 가능해야 돼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뭐,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뭐 이렇게. 그다음에 마감일이 정해져 있어요. 그 일은 뭐 오늘까지 끝낸다. 디딤 영상 보고 학습지를 내일까지 꼭 정리한다. 뭐 이런 식으로 마감일이 있어야 되고요. 구체적인 결과가 있었어요. 디딤 영상 학습 정리하면 다음 수업 시간에 참여하는 데 도움이 될 거고 점수를 얻을 수도 있고요. 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돼. 자, 그러면 이제 시간을 계획하는 게 제일 중요한 단계인데 아까 선생님 말했죠. 시간 계획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했어요. 화살표 좀 가렸네요.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 일의 우선순위에서 일에 긴급하냐 일이 중요하냐에 따라서 순위가 달라져요. 자, 잘 보세요. 제일 먼저 해야 될 일.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은 중요하면서 긴급한 일들. 즉시 처리해야 되거나 마감이 임박해 있는 뭐 숙제나 시험 이런 것들이 여기 들어가고요. 이 순위에 해당하는 건 중요하긴 해요. 근데 긴급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연기를 할 수 있는 거라든지 나를 개발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시간들이 여기 해당이 되고요. 3순위에 해당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하지만 너무 긴급해.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책을 사야 되는데 책을 사러 가는 거 또는 다른 사람이 대신 책 구매로 갈 수 있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4순위로는 중요하지도 않고 긴급하지도 않았을 때 하는 거. 뭐 텔레비전을 본다든지 뭘 버린다든지 뭘 정리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죠. 자, 이런 것들을 잘 보고 순위에 맞춰서 우리가 시간을 계획해야 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얘기했죠. 가용시간, 고정시간은 우리가 건드릴 수 없으니까 가용시간을 얼만큼 쓸 수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되는 거죠. 확인해 가지고 가용시간이 몇 시간 나오냐에 따라서 우리가 시간을 계획하고 일을 계획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간 계획 이제 세우기 위해서 일지를 작성하고 해야 될 목록을 작성하고 생활 계획표를 작성해 보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수업 시간에 직접 해보도록 하죠. 자, 근데 시간 계획할 때 좀 고려해야 될 거는 고정 시간을 우리가 건드릴 수 없으니까 먼저 고려를 하고 그 다음에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도 고려하고 혹시 돌발 상황이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여유로운 시간들도 좀 만들어 놓는 거. 그 다음에 노동생활 시간, 생리적 생활 시간, 여가 생활 시간들을 골고루 배치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실행해 보는 거예요. 이렇게 작성된 계획표를 어떻게 어느 날짜에 어떻게 할 건지를 실행해 보는 거죠. 하고 나서는 평가하는 거예요. 이제 문제점은 없었는지, 잘했는지, 부족했는지 시간이 마음에 들었는지 그렇게 하는 게 자. 그리고 이렇게 잘 됐다면 본인에게 칭찬, 본인에게 상을 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시간을 관리하는 방법을 우리가 생각해 봤는데요. 어땠어요? 첫 디딤 영상인데 선생님의 얼굴이 안 나와서 좀 아쉬웠죠? 다음에는 선생님 얼굴도 한번 등장시켜 보겠습니다. 여러분 놀라게. 자, 그러면 우리가 수업 시간에 이 디딤 영상을 본 걸 가지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지켜야 될 건 디딤 영상을 시청하고 학습지를 꼭 정리한다는 거. 매 수업 시간에 이 영상 학습지 잘 정리를 했는지 확인하고 도장을 제가 찍을 거예요. 도장이 나중에 점수로 환산돼서 여러분에게 상으로 주어지겠습니다. 자, 첫 디딤 영상 보시느라 수고했어요. 수업 시간에 만나요.